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과 운동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몸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또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우리는 최소한 4가지 축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영, 수, 신, 마. 영, 수, 신, 마. 첫 번째는 영양입니다. 영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칼로리만 생각하지만 칼로리는 사실 중요하긴 한데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음식의 종류입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안에서도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방식, 우리 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대사적 맥락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몸은 지방을 조금 더 많이 태우는 몸이라면 어떤 사람의 몸은 지방을 제대로 태우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먹었던 그 탄수화물을 주로 태우고 있는 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간헐적 단식이 등장합니다. 2016년부터 전 세계 다이어트계, 우리나라까지 학계에서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이 마치 독특한 다이어트 방법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편견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몇백만 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하루 3끼와 그 사이사이 간식들을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게 된 것, 365일을 무언가를 먹게 된 건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먹지 못하다가 가끔씩 운이 좋을 때 사냥에 성공하거나 무언가 채집을 했을 때 그때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가 또는 동물들이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지금 먹고 있는 것처럼 자주 먹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오히려 간헐적 섭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단식의 상황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맥락일 수 있으니까요.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때 잘 먹되 먹지 않는 시간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오토파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청소작용인데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약과 같은 건데 문제는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는 이 약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답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과 관련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고 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정답이다에 대해선 아직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몸에 확인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이게 마냥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한 지 약 3년이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 몸에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 몸에 나름의 어떤 것들이 맞고 어떤 것들이 안 맞다에 대해서 정답을 알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려움이 없는지에선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 대해서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드릴 것이고요. 각자가 경험을 해보면서 몸에 무리 가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자신의 건강을 최적화해 나가는데 쓸 수 있게 도움을 드린 정도가 제가 하는 역할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건강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연구하는 사람일 뿐이지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수면입니다. 다이어트 관련해서 수면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도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간과하고 있고 우리 사회 자체가 어릴 때부터 잠을 줄이면서 열심히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문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면을 줄이면서 뭔가를 하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왔지만 이제 수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나가는 과정에선 수면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건 건강하게 살건 무엇을 하던 간에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고 각자의 방식에서 최적화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로 들면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때 다음날 식욕을 조절하는 게 좀 어려웠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면이 망가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정상적인 리듬들이 망가지면서 우리가 원래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리듬이 망가지면 심지어 저조차도 제가 식단이나 운동과 같이 제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이어나가는 게 조금씩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면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도 명확하게 다뤄볼 거예요. 세 번째는 신체 자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 운동을 생각하고 운동의 칼로리 소모 효과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서 칼로리 소모는 굉장히 일부입니다. 운동과 같은 외부적 신체 자극들이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신호들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왜 진짜 우리 건강과 다이어트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 외에도 햇빛을 쐬거나 공기와 같이 이런 다양한 자극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마음에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심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영양, 수면, 신체, 마음 이 중에서 이 마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이 전체 작업들을 지속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수 신마를 떠나서 이 외에도 우리가 단순히 우리 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 삶과의 관계도 잘 세워나갈 수 있어야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 앞으로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에게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보면 좋은지 그 단서들을 저도 공부하면서 쉽게 요약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최겸이었습니다.